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2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1.21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2.25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시장에 낙폭이 좀 있었죠. 자, 환율이 13년 만에 원화의 가장 큰 약세, 고점을 뚫어버렸어요. 환율 13년 만에 1330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하반기 1350원 넘을 수도, 즉 13년 만에 원화가 가장 큰 약세이다. 달러가 10년 내 가장 큰 강세 국면에 있죠. 반대편에. 그렇기 때문에 신흥국 통화, 위안화의 약세, 중국은 또 오히려 금리 인하 소식이 나오고 있으며 중국 증시가 상승을 했던 그 부분, 전 세계 중앙은행들과는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화 약세가 돌아서야 자산시장, 증시와 부동산, 그리고 코인, 전반적으로 위험시장에 좀 안정권이 들어올 수 있으라 생각을 해요. 이미 환율을 보게 됐을 때 원달러 환율이 1341원. 자, 보면 요 슈팅 나오는 부분 보이시죠? 요 강세가 꺾여 나갈 때, 진정 국면을 보일 때 주식시장도 안정화가 되리라 저는 생각을 해요. 요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된다. 그동안에 증시 많이 기술적 반등이 많이 나왔죠? 나스닥 기준으로. 자, 코스피를 먼저 좀 볼게요. 코스피 기본인데요. 코스피도 반등이 나왔어요. 확대를 보면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 그 부분에서 떨어지는 부분이에요. 요때 시장의 노이즈가 현재 들리는 부분이다. 미국으로 보게 되면, 미국 나스닥 증시를 보게 되면 상당히 낙폭 대비해서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왔죠. 그러나 주봉으로 봤었을 때 크게 요 부분에서 안정권 지켜나갈지 떨어질지 올라갈지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나 시장은 미디어는 늘 호들갑을 떱니다. 그래서 연준에 어떠한 흐름을 보일지 0.5% 금리 상단이, 이제 0.5% 금리 상승이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거든요. 0.75%는 금리 확률이 낮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FOMC에서는 0.25 그 부분에서 금리 상단이 점점점 가까워져 오겠죠. 그 부분을 지켜봐야 된다. 자, 주요 이슈를 보게 되면은요, 킹 달러 랠리, 위안화 약세. 대한민국 통화는 위안화와 연동되고 있죠. 그래서 가장 큰 약세가 진행되고 있다. 미와 또 엇박자. 중국은 전격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중국 증시 나홀로 상승하였다. 킹 달러 국면이다. 잭슨 미팅을 주목하면서 과연 파월 그리고 미국 중앙은행의 그런 연준 위원들과 지역은행 총재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컨트롤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지켜봐야 된다. 그 중심에는 물가가 있을 수 있으며 우크라이나, 더불어 베나, 대만, 그리고 전 세계 이슈와 맞물리면서 같이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시장이 어떻게 나가는지. 이미 시장은 고점 대비해서 상당한 낙폭을 보이고 기술적 반등이 나와 있다. 이제 시장이 굉장히 또 시끄러워지겠죠. 그때 시장 속에서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미 2008년도 이후에 다른 세상으로 변해갔다. 제가 수십 번 언급을 드렸죠. 그래서 부양책의 시대이다. 부채를 떠안고 가는 시대이다. 한국은 가계부채, 미국은 정부부채, 미국, 일본, 유럽은 정부부채. 일본은 이미 일본의 대부분의 국채를 일본 국민이 가지고 있고요. 유럽 부채 또한 피그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장난이 아니죠? 그리고 미국 정부 또한 사상 최대 부채에 있습니다. 중국은 97년도 IMF 외환위기, 바로 한국의 기업 부채와 금융기관의 부채, 그리고 그림자 금융, 그 부채가 많이 나와 있죠. 2008년도에는 그 부채를 끄고 다시 경기를 부양시키면서 돌아갔던 시스템인데 2008년도 이후에는 그 부채를 좀 끄다가 결국은 다시 부채를 더 늘리는 시대에 왔게 됐죠. 그게 바로 연준의 대차대조표가 2008년도 이전에 8천만 달러, 2008년도 이후 4조 5천억 달러, 그리고 9조 달러에 육박했던 그 부분을 조금 줄인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어떠한 부분이 나올지 차분하게 지켜보자고요. 코스피 월봉 한번 볼까요? 자, 보면은요. 자, 바닥 찍고요. 코로나 팬데믹 때, 그리고 엄청난 유동성이 들어오면서 빵 하고 칩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이 밀렸죠. 바닥권에서 기술적 반등 나오고 지지부진한 매갈이 없는 모습이에요. 더불어 거래량도 쪼그라들어 있죠. 거래량이 없는 상황에서 왜? 금융기관이 수도꼭지를 잠갔기 때문에. 미국 중앙은행이 수도권을 잠그면 전 세계 중국을 제외하고 모든 중앙은행들이 수도꼭지를 잠그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씨가 말렸죠. 이 부분에서 없는 자금으로 셀트리온에 자금이 왔던 부분이다. 자금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옷과 석이 가려지면서 돌과 찐이 가려집니다. 그래서 실적이 되는, 성장폭이 진짜 찍히는 애들한테만 자금이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모든 파고를 뚫어 나가면서 결국은 시장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비바람, 폭풍, 그리고 소나기 이런 모든 부분들을 뚫고 나가면서 결국은 성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폭풍이 불어닥칠 때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결국은 셀트리온한 배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기 때문에. 자, 오늘 셀트리온의 1분 보기입니다. 자, 보면 상승, 강보합권, 다시 보합권, 살짝 밀리면서 끝났다. 시장 또한 같은 흐름이었죠. 전 세계 증시가 현재 환율이 신흥국 증시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국내 증시 또한 영향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또한 마찬가지 흐름이었죠. 코스피는 전반적으로 매가리가 안 좋았죠. 자, 밀리면서 시작했다가 반등 나왔다가 다시 밀리면서 끝났다. 셀트리온도 시장에 영향을 받았으나 그래도 나름 괜찮은 모습을 보였다 생각을 합니다. 자, 셀트리온의 1봉 잠깐 보죠. 자, 상승, 그리고 물량 실현, 상승, 차익 실현 실현, 상승, 차익 실현 실현, 상승, 차익 실현 실현 요 부분에서 자, 2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점으로 해서 물량 실현하고 손바뀜 나오고 에너지 용축하고 다시 거래량 줄어들었죠? 다시 나이키의 흐름으로 가리라 생각합니다. 시차를 두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시간을 돌려보면 이렇게 빠질 때마다 힘들었죠? 그쵸? 그러나 이전과는 180도 다르다는 부분을 인지하시면서 다만 대외적인 매크로 부분이 현재 좋지 못하다. 자, 오늘 셀트리온의 공매도 매매 비중 7.64, 거래량은 25만 주예요. 거래량이 터졌다가 살짝 터졌다가 다시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나리라 생각을 합니다. 공매도 누적 잔고와 신용 잔고 비율과 대차 잔고와 공매도 몸통 잔고는 역사상 최저 수준과 떠나가고 있다는 그런 부분을 인지하시길 바라고요. 헬스케어 기준점으로 해서 헬스케어 공매도 매매 비중 오늘 23%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전과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신경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전에도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있었죠. 이때도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20%대, 15%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20%대 언저리를 늘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늘어났다 다시 줄어들이라 생각합니다. 거래량은 33만 4천 주. 오늘 약보합권 0.40 하락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제약은 13.64 공매도 매매 비중, 거래량은 7만 4천 주, 등락률은 2.20 하락을 하였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의 수급을 보면은요, 외국인이 5,500주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7,000주, 기관은 54주. 이 정도면 거의 보합이었다. 그래서 살짝 소강 국면이다. 그런데 시장이 밀려나면서 금융투자가 14,000주. 그러나 연계금은 다시 한번 7,300주를 담았습니다. 변함없이 셀트리온의 기관의 수급은 헬스케어의 수급의 기관의 수급의 중심은 연기금이다. 수급의 주체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 한 달 기준 50만 주가 들어왔고요. 연기금을 통해서 기관이 76만 주, 76만 주 중에서 50만 주를 연기금이 담당을 했다. 외국인은 47만 주를 한 달 기준으로 담았습니다. 즉 123만 주가 나란히 외국인과 기관으로 넘어가고 있다. 금융투자가 상월일 동안 조금 팔았지만 다시 들어오리라. 이거는 시장이 밀렸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한 부분이겠죠. 다시 들어오리라 생각합니다. 보험, 투신, 사모펀드 다 들어왔어요. 사모펀드가 최근에 매도 추세가 좀 있었거든요. 얘가 다시 플러스로 들어왔다. 계속해서 얘도 플러스로 들어와야 합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수급을 좀 보죠. 외국인이 오늘 7만 9천 주, 기관이 6만 5천 주, 개인이 만주를 팔았는데 외국인 창구를 통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5거래일 연속 들어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한 달 기준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고 개인의 물량이 외국인과 기관으로 넘어가고 있는 흐름이다. 오늘 연기금 8,900주, 약 9,000주 가까이 들어왔고요. 시장이 밀려났기 때문에 금융투자가 7만 주를 팔았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거래일 연속 팔고 있는데 얘도 플러스로 들어오리라 생각을 해요. 사모펀드와 금융투자가 매도의 주체인데 최근 흐름에 거의 똑같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거의 5거래일, 얘는 6거래일인데 오늘은 매매 비중이 좀 작았어요. 그래서 금융투자와 사모펀드 쪽으로 이 기관 쪽에서 수급이 들어와야 된다. 연기금은 한 달 기준 25만 8천 주를 담았다. 즉, 한 달 기준 10만 주밖에 안 들어왔지만 25만 주를 연기금이 담았다. 이 연기금이 담았던 부분을 사모펀드와 금융투자가 팔았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수급은 큰 그림에서 좋습니다. 바뀐 건 없다. 일시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가면서 시장이 밀려나면서 금융투자가 팔았고 결국은 다시 돌아오는 그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은 실적이 찍혀 나가기 때문이에요.
제약사 해외법인 실적 호조. 자, 여기 북경 한미도 나오고 있지만 셀트리온 USA 1년 새 16배 쑥. 자, 내용을 좀 볼게요. 셀트리온 닥게다 제품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업 본궤도. 미국에선 진단키트 호조를 보였다. 동남아 현지 법인들도 상반기 준수한 성적을 냈다. 특히 눈에 띄는 곳은 싱가포르에 위치한 셀트리온 USA 아시아 퍼시픽이다. 올해 상반기 75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작년 상반기 252억 원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순이익 역시 68억 원 마이너스 적자에서 97억 원 흑자로 전환했다. 닥게다 제약으로부터 인수한 18개 제품의 판매가 본 궤도에 올라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셀트리온은 2020년 말 닥게다 제약으로부터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프라이머리 케어 제품 18개의 권리를 총 3,100억 원에 인수한 바 있다. 한국에서 판매는 셀트리온 제약이, 나머지 태국, 대만, 홍콩, 마카오,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호주 등 8개국에서 판매는 셀트리온 아시아 퍼시픽이 담당한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막대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대기 길이가 지금 성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셀트리온 USA는 헬스케어가 인수를 완료를 했다. 즉 3사 합병 그 부분의 큰 그림과 미국에서 직판을 본격적으로 해나간다. 그래서 앞으로 충분히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미국에서 바로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가 곧 있으면 내년도 기준점으로 출격을 앞두고 있죠. 어마무시한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자가면역 질환 큰 그림 200조, TNF-알파, 인터루킨 억제제, 그리고 레미케이드, 휴미라, 엠브럴 50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이 시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얘가 바로 유플라이마와 램시마 SC가 신약으로서 고농도 퍼스트 무버로서 바로 진격을 하는 부분이겠죠. 잘 키운 자가면역 치료제, 회사를 살린다. 자, 왜 그럴까요? 2025년에는 약 200조 원 규모를 전망합니다. 세계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시장, TNF-알파 억제제 시장, 지금만 해도 휴미라, 엠브럴, 레미케이드 50조 이상입니다. 여기서 램시마 SC가 다 먹습니다. 신약으로서 바이오 베터로서. 유플라이마는 내년에 미국에 출시를 하죠. 그래서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스가 시밀러로 승부를 한다. 이런 부분인데요. 유플라이마 고농도 교차 처방, 직판 이 부분에서 고농도 삼성바이오에피스, 알보텍, 셀트리온이 오리지널과 붙겠죠. 피아주사 제형이기 때문에 에피의 휴미라가 작년 27조 원 매출을 올렸던 부분이에요. 피아주사 제형의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셀트리온. 앞으로 이 부분에서 몇 프로의 파이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이제 매출액 2조 근방이기 때문에 4조를 넘어서 5조를 넘어서 10조를 넘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고점 돌파, 시차를 두고 돌파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분 어떤 부분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뭐 8개월이다. 지켜봐야 되겠죠. 8개월일지 1년일지 1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일지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차분하게 정고점 돌파할 때까지 여유자금과 장기로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차라는 부분이 뭐든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를 딱 기준점을 맞춰서 1년 안에 1년 반 안에 돌파한다는 말은 그건 있을 수도 없는 말이에요. 그걸 딱 어떻게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가속화가 붙으면 언제나 셀트리온은 달려왔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걸볼만 하다. 이 부분이고 차분하게 기준점으로 1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2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기준점으로 정고점 돌파는 나오리라 예측이 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에요. 물론 한 번 달리면 급하게 달려왔기 때문에 지금 또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기대가 되지만 힘을 빼고 동행하시라고 하는 저는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외국인 기관 매도에 코스닥 다시 700대로 21만. 자, 현재 매크로 이슈가 안정화가 돼야 되겠죠. 27조 휴미라 내년 시밀러 경쟁, 국내 바이오사 경쟁력은 9곳 FDA 승인 출시 준비, 고농도 상호 교환으로 점유율 공략. 자, 그리고 셀트리온과 알보텍 그리고 삼바 3파전이 진행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도 바이오시밀러 유플라이마를 개발했다. 상호 교환성 확보를 위해 글로벌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FDA에 제출했다. 내년 하반기 출시를 위해 연내 FDA 허가를 목표로 두고 있다.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휴미라 80% 이상이 고농도 제형이다. 바이오시밀러 역시 고농도 제품이 시장 침투력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TNF 알파 억제제 휴미라죠. 그래서 피아주사 제형이다. 자, 삼바 그리고 알보텍. 자, 고농도 교차 처방 직판 이 부분은 많지 않다. 여기에 오리지널과 선점을 바로 하는 부분이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피스 올해 하반기도 미국 실적 순항이다. 셀트리온의 인플렉트라 7월 점유율 29.2%, 30% 넘었다가 살짝 줄었다. 다시 성장하리라 생각합니다. 곧 있으면 40을 찍을 것 같아요. 어느 기준점인가? 그리고 50에 바이오시밀러, 레미케이드의 점유율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50%가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그 부분에서 미국에서 보일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 영역에다가 우리 땅에다가 바로 램시마이스씨를 바이오 베터 신약으로 꼽는 거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왜 중요하다? 숫자로서 중요하기 때문에, 어마무시한 파괴력을 보이기 때문이에요. 삼성바이오피스도 지금 처방 점유율 늘어났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미국에서 실적 순항이다. 3분기, 4분기, 내년 1분기, 2023년도, 2024년도 계속 좋다. 그렇기 때문에 힘 빼고 연예인 걱정하지 말고 동행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어느 기준점인가 3, 4합병 진행돼야 되겠죠. 상반기 날게 된 K바이오 연매출 2조 원 넘어 3조 원도 눈앞이다. 셀트리온 당연히 언급될 거고요. 삼성바이오스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셀트리온 이 부분이 가장 계속해서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신약과 바이오베터와 바이오시밀러와 케미칼과 모든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과연 몇 프로의 파이를 갖고 있을지, 수출 실적과 연구개발 비중, 연구인력 비중 모든 거에 기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국내 기사들을 보게 되면 셀트리온에 대해서 좋은 소식도 나오지만 안 좋은 소식들이 더 많이 나왔죠. 우리는 국내 미디어에 바로 사실 로비가 별로 없어요. 삼발 같은 경우에 보면, 또는 다른 기업들을 보게 되면 좋은 소식들도 많이 나오죠. 안 좋은 거 조금 덮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국내 셀트리온은 R&D 비율에 오직 영업에 많이 투자를 하는데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셀트리온 아주 IB 해외 펀드에 50억 원을 출자하였다.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셀트리온이 아주 IB 투자 해외 투자 전용 펀드에 출자했다. 북미 혁신 바이오제약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예상된다. 올해 상반기 결성된 아주 솔라스타 라이프 사이언스 4.0 펀드에 50억 원을 출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1130억 원 규모로 결성된 이 펀드는 아주 IB 투자 미국 법인 솔라스타 벤처스가 운용한다. 셀트리온을 비롯해 아주산업과 5개 캐피탈사가 참여했다. 정책자금 출자 없이 민간 자본으로 결성된 펀드이다. 결성 당시 국내 바이오 기업 1개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셀트리온으로 파악됐다. 그래서 미국 내 유망한 혁신 개발 기업과 디지털 테크, 디지털 IT 분야이죠. 이 기업에 주로 투자할 계획이다. 셀트리온은 전문성을 발휘, 혁신 바이오 스타트업 검증, 발굴 역할도 맡는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혁신 신약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라고 설명했다. 이미 미래의색과 프리미어 파트너스가 펀드를 결정하고 익수다에 투자를 또 진행했었죠.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는 권한을,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올해 상반기에 미국 바이오 산업을 거점으로 뽑히는 보스턴의 R&D 연구개발 사무소를 신설하고 현지 조직을 세팅하는 등 북미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셀트리온은 보스턴의 R&D 사무소를 통해 현지에서 신약 개발, 리서치 업무 등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바이오 스타트업 동향을 파악하고 잠재 투자처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투자가 집행되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 보스턴의 R&D 사무소 신설하고 신약 개발 가속화한다. 올해 상반기 세팅 마치고 활동을 시작한다. 스타트업 대상 딜소싱 업무. 그래서 계속해서 투자가 확장되고요. 미국 보스턴에는 원래 제약바이오 기업과 연구소, MIT, 하버드 등 주요 대학과 벤처기업이 몰려있는 바이오 분야의 대표 클러스터이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투자가 집행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